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 넘어갈게요.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이죠. 그죠? 자, 별표 3개 시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양중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중기의 종류는 실기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세부 항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의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크레인인데요. 호이스트 포함합니다. 그 다음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되고요. 곤도라, 승강기는 사람이 타다 보니까 적재가 아니라 최대 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만 해당되죠. 해당되지 않는 건 4번의 체인블록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자주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안전 매트에 요구되는 일반 구조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단선 경보 장치, 선이 끊어졌을 때 경보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끊어지고 나면 이게 작동 안 될 수 있잖아요. 경보해야 되고요. 감응 시간을 조정하는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근로자들이 이게 불편하다고 시간을 조정할 수 없도록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 위에 작동 하중, 감응 시간,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 대소행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한다. 좋고요. 감응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경우는 봉인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건 감응 정도를 근로자가 함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든지 감응 시간이나 감응도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있다면 봉인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볼게요. 감응도 조절 장치가 있을 때는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요것도 파란색 별표인데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금형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금형 부품의 조립 시에, 그죠? 금형을 조립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자, 맞춤 핀을 조립할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몰라도 생각할게요. 금형을 기계에 끼워야 되는데 헐겁게 끼워 놓으면 기계가 움직이다가 빠져버려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맞춤 핀을 사용할 때는 억지 끼워 맞춤. 꽉 억지로 끼워놔야 잘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선반 작업 시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단 회전 중에는 가공품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 기계가 움직이는데 가공품 만지는 거 위험하고요. 공작물의 설치가 끝나면 척에서 렌치는 제거한다. 이렇게 렌추류를 끼워놓고 움직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칩이 비산할 때를 대비해서 보안경을 쓰고 방호판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돌리개는 적정 크기의 것을 선택하고요. 심함의 스핀들은 가능한 길게가 아니죠. 기계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가능한 짧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다음 중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은 첫 번째 초기 고장 감소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발 고장은 일정하게 발생되어서 일정형, 마모 고장은 점점 증가해서 증가형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3번의 영구 고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덮개 재료 선정 시에 최고 속도에 따라서 허용되는 덮개 두께가 달라지는데요. 동일한 최고 속도에서 가장 얇은 판을 쓸 수 있는 덮개 재료는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병 강판은 압축시켜 놨거든요. 강판을. 그래서 얇은데도 강도가 있다. 그죠? 답은 2번에 아병 강판이 되겠습니다. 47번은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이겠습니다. 간혹 실기까지 나옵니다. 프레스의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에서 누름 버튼의 상호각 내측 거리는 얼마 이상입니까? 버튼 두 개를요,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내측이다. 그죠? 요만큼을 30cm였죠. 300mm 이상 띄웠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와이로프에 이것도 별표 한 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절단 하중이 11,160N입니다. 한 줄로 물건을 매달고자 하는데요. 안전계수를 6으로 하면 몇 뉴턴 이하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절단 하중이고요. 사용하는 하중이라고 할게요. 사용 하중.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안전율 또는 안전계수는 뭐였습니까? 사용하기에 안전한 값분의, 지금은 사용 하중이 되겠다. 그죠? 위에는 뭐죠? 사용하는 면 위험한 값 절단 하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중 반드시 단위가 동일해야 그죠? 생략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하중을 물었어요. 안전율은 6이다. 그죠? 6은 x분의 11,16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1번이 나오네요. 1,860N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별표 붙일까요?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이죠. 그래서 4톤을 넘을 때는 4톤으로 한다. 좋습니다. 등분포 정하중에 견뎌야 합니다. 상부 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26이 아니죠. 16cm 미만입니다. 그죠? 이쪽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 변경이 된 내용인데요. 운전자가 서서 조작합니다. 이럴 때는요. 바닥에서부터 헤드가드까지 높이가 산업 표준화 규정에 따른다 해서 1.88m 이상일 것 이렇게 수정되었고요. 운전자가 앉아서 조정할 때는 좌석의 상부에서 헤드가드까지가 0.903m 이상일 것으로 개정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뀐 법에 따라서 교재를 조금 수정했고요. 현재 틀린 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시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넘어갈게요. 작업자의, 요것도요, 별표 한 2개 붙여볼까요?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여 프레스 작동을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한 프레스입니다. 안전거리가 32cm입니다.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몇 초 이내여야 합니까? 그죠? 단위까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광전자식에서 안전거리 공식. 이 안전거리 공식은요, 광전자식하고 양수 조작식. 그죠? 공식이 동일했습니다. 아예 외울 때 단위를 함께 외우자 그랬죠.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센티미터는 32cm는 그죠? 32cm는 160 곱하기 지금 몇 초입니까? 초를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는 하면요.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잖아요. 160분의 32 계산하면 0.2초가 답이 됩니다. 자, 시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공식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정과 작업자 사이의 위험을 차단시키는 격리형 방호장치. 격리라는 건 위험한 기계하고요. 사람하고 사이에 뭔가 쳐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격리형 방호장치는 완전히 차단하는 거, 덮개로 덮어버리는 거, 방책을 치는 거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접촉 반응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한 개 붙여주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자주 안 나왔죠. 동력 프레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기계식 프레스죠. 크랭크 프레스, 토글 프레스, 마찰 프레스 좋은데요. 터리 프레스 아니다, 그죠? 아닌 거 기억하시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3번, 예, 자주 출제가 되었죠. 필기예요. 자, 선반에서 절삭 가공 중에 발생하는 연속적인 칩을 자동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칩을 잘라주는 브레이커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칩 브레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그죠? 앞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 못 하신다면 파란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이 있거나 노치 등이 있는 재료에 외력이 작용할 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했습니다. 자, 이 구멍이나 노치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건 바로 응력 집중. 그쪽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이건 건설의 문제인데요. 기계에도 나옵니다. 이에 관한 구조나 설치 요건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제일 위에 상부 난간대, 중간에 중간 난간대, 방을 끝마기판이 있고요. 세로로 세우는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좋습니다. 발 끝마기판은 바닥으로부터 얼마였습니까? 10cm 높이를 유지해야죠. 이게 틀렸네요. 그죠? 난간대는 보통은 지름이 2.7이었죠. 그죠?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다. 좋고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m 이상 하중에 견딘다. 그죠?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설에 다시 나오지만 별표 2개짜리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6번 넘어갈게요. 휴대용 연사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은 했습니다. 일단은 찾으실 수는 있겠다. 그죠? 휴대용, 원통령, 휴대용하고 원통령 이렇게 둥근 건 180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요거 최근 들어 또 노동부 고시 바뀐 내용이라 한번 볼게요. 탁상용 연사기죠. 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60도입니다. 그죠? 여기가 60도 보다 노출이 적어야지 덜 다치죠. 이내고요. 그러면은 덮개를 덮어놓는 부분은 60도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가 180도 나오니까요. 자, 근데 이 작업을 수평면 이거잖아요. 이하에서 작업하려면 이게 좀 넓어야 됩니다. 이때는 125도까지 노출이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수평면 위로는 65도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제외한 연사기는요. 80도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일반 탁상용은 80도고요. 요태 수평면 위로는 65도입니다. 근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다. 이거는 50m/s 이하니까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그죠? 속도가 느릴 때는요. 원래는 80도 노출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니까 조금 사고 날 위험이 적죠. 이때는 10도를 더 노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90도고요. 수평면 위로는 50도입니다. 위로 가는 걸 좀 적게 노출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기나 평면형, 일자형은 150도입니다. 그 다음에 둥근 거죠. 휴대용, 원통용, 센터리스 연사기는 180도인데요. 자, 여기 딱 보시면 180도를 이렇게 노출해도 되고요. 180도를 노출하는데 수평면에서 위로는 60도다라고 또 그죠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실기까지 잘 나오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57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붙여보도록 할까요? 파란색 안 붙여도 되겠네요. 제철 공장에서는 주게를 운반하는데 주로 컨베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컨베이어에 대한 방호 조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요. 이때는 기계를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한다. 좋습니다. 그죠? 자, 화물의 낙하.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때는 덮어줘야죠. 이때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한다. 그죠? 좋아요. 근데 3번에 보니까 수평 상태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컨베이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수평으로만 가요. 아무래도 위험이 좀 덜 하잖아요. 컨베이어의 경우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에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이탈 방지 장치다. 그죠? 갖추어야 된다 해놨는데요. 자, 요 3번 한번 볼게요. 컨베이어를 사용할 때는 정전이나 전압 강화에 의한 화물이나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요, 무동력 상태거나 그러니까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나 수평으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무동력이거나 수평으로만 사용할 때는 없어도 된다입니다. 그죠? 다만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현재 이게 틀렸고요. 운전 중에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할 때는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빨간색 별표 붙일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번 넘어갑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서 빨간색 한 개입니다. 둥근 톱의 두께가 4일 때 분할날의 두께는 했습니다.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보다 조금 두껍다, 그죠? 1.1 곱하기 톱 두께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1.1 하니까요. 4.4mm가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넘어갈게요. 예, 중요하잖아요. 그죠? 별표 2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죠. 롤러기에서 손 조작식 급정지 장치에 조작부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손으로 조작하는 건요. 서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터치하는 높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으로 조작하는 건 1.8m 이내죠.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이내입니다. 복부는 허리에서 배까지다 보시면 됩니다. 0.8 이상 1.1 이내고요. 무릎은 요거는 노동부 고시 2개가 다른데요. 하나는 0.4 이상 0.6 이내라고 해놨고요. 또 다른 고시에서는 0.6m 이내입니다. 그래서 요 둘 다가 틀리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손 조작식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60번 문제입니다. 보일러스의 유지류, 고형물 등의 부유물로 인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 우리가 거품을 영어로 fo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걸 3번의 foaming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넘어갈게요. 61번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폭발 위험 장소의 분류 중에서 일종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종 장소 얘는 뭐였냐면요. 정상시에도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죠? 자, 이런 게 일종 장소였거든요. 1번에 보면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 장기간, 빈번하다. 이건 영종이죠. 항상 정상시에도 폭발 우려 있다. 영종이잖아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조성되지 않는다. 그죠?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존재한다. 정상일 때는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요. 이상이 있을 때만 있다. 요거는 2종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에도 주기적이나 빈번하게, 다시 말하면 항상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게 일종 장소입니다. 그죠?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거의 조성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 됩니다. 자, 이거는 시기까지 중요하니까요.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2번 볼게요. 인체 저항을 5,000옴으로 가정했을 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에서 전기 에너지는 했습니다. 필기에 워낙 잘 나오고요. 실기에도 나옵니다. 그죠? 자,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인체 저항이 500옴일 때 에너지는 13.61줄입니다. 5,000옴이죠. 저항이 곱하기 10배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Q는 I제곱 RT에서 저항하고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이때는 에너지도 곱하기 10배가 됩니다. 13.61 곱하기 10 하니까 136.1줄이 된다. 6.1줄이다. 그죠? 또는요, 요 공식에 넣으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하시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전선 간에 가해지는 그저 전압이 어떤 값 이상으로 되면 전선 주위의 전기장이 강하게 되면서 전선 표면의 공기가 국부적으로 절연이 파괴되어 빛과 소리를 냅니다. 바로 코로나 현상을 설명했죠. 답은 3번이고요. 64번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접지를 생략해도 되는 거다. 그죠? 자,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고 일단 찾아볼게요.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다른 말을 하면 뭐다? 절연이 아주 우수하다. 전기를 새어나가지 않게 잘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절연이 우수한 건요. 이중으로 절연한 이중 절연 구조. 그 다음에 절연 테이블이죠.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고요. 그 다음에 접지보다 더 안전한 비접지식 전로. 그죠? 요거 세 가지가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절연대 위. 그죠? 좋고요.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암, 금속재 외비.
금속재인데요. 외함, 외피, 철대. 금속의 외함은 누전이 잘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누전 차단해야 되죠. 자, 예,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런 거는 뭐, 그죠? 당연히 누전이 없고요. 코드 플러그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 기구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재. 비충전은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위험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은 2번. 그죠?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5번 가겠습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간혹 실기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체마다 특성이 있죠. 대전 서열에서 가까운 건 전기를 잘 띠고요. 가까운 거는 잘 안 띠죠. 같은 전기라서 멀리 있을수록 전기를 잘 일으킵니다. 표면 상태는 거칠수록 오염될수록 전기가 잘 생깁니다. 접촉하는 면적은 많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그죠? 속도는 영향을 주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6번. 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할 때 준수할 사항이다. 그죠?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잘 출제가 되죠. 자, 우리가 누전 차단기인데요.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건 자, 전격 감도 전류는 얼마였습니까? 30mA 이하고요. 몇 초 이내에 동작해야 합니까? 0.03초 이내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해설에 있는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67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 그죠? 방폭구조 종류 중에서 방진 방폭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반드시 기호 확인하시고요. 방진 방폭구조는 TD로 나타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실기를 대비해서 기호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6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파란색으로 별표 1개 붙일게요. 고압이나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1.5m 이상. 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울타리는요. 키 큰 사람보다 더 높게 한다 그랬죠. 1.5는 키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요. 지면하고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15cm 이하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틀린 거 1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69번입니다.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이나 전기기계 기구를 점검하거나 보수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최소 몇 cm 이상의 작업 공간 폭을 확보해야 합니까?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라 별표 1개 붙일게요. 자, 이렇게 전기를 점검이나 보수할 때 발판의 폭은 70cm 이상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 하시면 파란색으로 색깔 구분해서요. 꼭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죠.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밑에 퓨즈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퓨즈는요, 저압용이 있고요. 고압용, 요거 순서를 제가 바꿔서 설명할게요. 고압용인데 비포장, 덜 위험해서 포장하지 않고요. 고압용인데 포장이 가장 위험하다. 그죠? 전격 용량은 1.1, 1.25, 1.3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녹는 시간이죠. 퓨즈가 용단되는 시간은 저압은 30A 이하, 30에서 60, 60에서 100이 있는데요. 시간은 2분 이내, 4분 이내, 6분 이내, 2, 4, 6입니다. 자, 고압인데 비포장이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끊어져라 2분. 포장되어 있는 고압용 포장은 120분. 그죠? 이것도 간혹 나오죠. 그래서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맞게 설명된 거는, 예, 고압이며 비포장은 전격 전류의 1.25배였다. 그죠? 그리고 2배 전류에서 고압용 비포장은 몇 분이었습니까? 2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1.25인데요. 2분 안에 녹아야 된다는 거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다음 중에서 물리적인 공정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건 원래 성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섞어 놓거나 하는 거죠. 유화, 중합, 축합, 중합, 산화, 이런 건 전부 다 중합 반응과 산화 반응은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성질이 바뀌는 거고요. 증류라는 건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섞여 있는 액체를 분리만 하는 거죠. 원래 성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가겠습니다. 산화성 액체 중 질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란색 별표 한 개 붙일까요? 피부나 의복을 부식합니다. 그죠? 강산이기 때문에 부식을 시켜요. 쉽게 연소하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의 극도로 주의한다. 질산은 가연성 가스나 액체가 아니고요. 뭐냐면 산화성 액체죠. 강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가연성이다. 이게 틀렸다. 그죠? 자, 위험물이 유출 시에는 건조사를 뿌리고요. 물과 반응하면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 나머지는 맞죠. 자, 그 다음에 73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는 단골로 출제가 되죠. 실기는 필기만큼은 자주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실기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필기에 워낙 자주 나옵니다. 최소 착화 에너지가 0.25mJ, 극간 정정 용량이 10피코페럿인 부탄가스 버너를 점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얼마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야 합니까? 현재는 전압을 물었는데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기의 최소 착화 에너지 E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그죠? 자, 근데 V를,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남겨놓고 요거를 1로 넘기면 밑으로 가면 돼요. 2분의 1 C분의 E입니다. 제곱을 없애면 루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C는 정전 용량인데요. 아까 10 피코페럿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는 페럿인데요. 피코가 붙었잖아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줬고요. 0.25 미리줄이다 했습니다. 그죠? 에너지 단위는 줄인데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붙여줬습니다. 나머지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죠? 답을 찾으시면 7071.07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다음 중 유류 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A급은 일반 가연물 화재죠. 그죠? 백색 표시합니다. B가 유류고요. 색은 황색이 되겠습니다. C급은 전기, 청색입니다. D급은 금속인데요. 표시 없음 또는 무색이죠. 그죠? 답은 2번의 B급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폭발 범위는요. 폭발 상한계도 있고 하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압력과는 무관하다 했는데요. 압력을 상승시키면 하한계는 일정하지만 상한계는 상승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 다시 말하면 볼륨 퍼센트로 나타내고요.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저장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그죠? 아무나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장 장소에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 했는데요. 유해 물질의 증기가 배출이 안 된다는 건 작업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 별표해 놓을게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를 대기 중에 그대로 방출하는 건 아니고요. 독성을 제거하고 방출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물질 내에서 반응 속도가 음속보다 더 빠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충격파를 일으켜요. 반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발열 반응. 그죠? 이렇게 음속보다 빠른 걸 우리가 폭갱이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실기까지 중요해서 별표 2개 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위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이나 설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얼마였습니까? 10m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설비의 1번은 보면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10m, 바깥쪽 면으로부터 10m인데 여기 설비가 있잖아요. 여기 설비가 있잖아요. 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보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다가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9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의 종류에서 이나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위험물의 종류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나성가스는요, 첫 번째 폭발, 가장 잘하는 폭발 3등급, 그죠? 수소, 아세틸렌. 그 다음에 2등급은 애매하다, 에틸렌. 1등급이 매에 프로 부탄이 있었잖아요. 그죠? 매에 프로부, 요거는 1등급이다. 요까지가 이나성 가스에 해당되었습니다. 그죠? 질산에스테르가 아닙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산소 용기 압력계가 100 킬로그램 센티미터 제곱일 때요. 몇 푸사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단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다라고 했는데요. 1kg 센티미터 제곱이 14.23 푸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이 되면은 1422.3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답을 기억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문제부터요. 별표 3개 중요한 내용이네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요 내용은 반드시 실기까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별표 3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상의 높이다. 그죠? 반드시 지상 높이는 25가 아니라 31m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었죠.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인 교량이었고요.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굴착이죠. 제방 높이가 50m인 다목적댐. 다목적댐은 다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현재 해당되는 건 답은 4번이고요. 자, 요거 이외에도 해당되는 참고의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목적 댐은 조건 없이 다 들어갑니다. 발전용 댐도 전부 다 들어간다 보면 되고요. 물을 저장하는 용수 전용 댐만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입니다. 그죠? 이거 이외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82번 문제입니다. 실기에도 잘 출제됩니다. 별표 2개 붙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대표적으로 지게차입니다. 그죠?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진다. 요거는 전도잖아요. 차가 넘어지는 거. 이렇게 그리라 그랬죠. 차가 지게차가 있는데요. 이게 뭐 지게차 뭡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요. 그죠? 포크 있고요. 그냥 차가 넘어질 리는 없다. 이런 길을 가니까 차가 넘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길에는 사람을 세워서 들어오지 말아라. 유도자 배치합니다. 이렇게 땅이 붕괴되지 않게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하고요. 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갓길 붕괴를 방지합니다. 3가지였죠. 근데 이게 차량계 건설기계가 될 때는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건설기계는 차 폭이 넓어요. 그래서 도로 폭이 좁으면 또 차 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집니다. 도로 폭을 유지하자. 요거 하나 더 추가된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83번 넘어갈게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는 해체공법의 종류가 아닌 거 파란색 한 개 붙여볼게요. 연삭공법, 발파공법, 유압공법. 요거는 그죠? 잘라내고 발파하고 유압을 이용해서 해체하는 건데요. 오픈컷은 땅을 파는 공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파는 거, 그죠? 톱파기 공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넘어갑니다. 달 비계 사용이 불가능한 와이로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음매가 없는 것은 끊어져서 이어진 데가 없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음매가 있는 걸 못 쓰죠.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사용할 수 없다. 그죠? 현재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나왔죠. 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놓은 기계로 점토층의 내부를 다진다. 그죠? 또는 흙의 간극 수압을 제거한다. 점토 안에 있는 흙을 다져서 안에 있는 물을 빼냅니다. 그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죠. 요거는 탬핑 롤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갈게요.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는 수직갱이 가장 길었습니다.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뭐를 설치합니까? 계단참. 그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가속도가 붙어요. 쉬었다 내려가는 계단참을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그죠? 자, 해설의 계단참 설치하는 거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기 대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다음 구조물 해체 작업을 위한 기계의 기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쇠석기, 압세기, 철해머.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압세기 유압 이용하거나 철제 해머 망치고요. 쇠석기도 이렇게 잘라내는데요. 대리금 뭐 할 때 쓰는 건가면 자, 하물을 매달아서 올립니다. 그죠? 하역용 기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건 답은 2번의 대리기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지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안전대, 그죠?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입니다. 덮개, 개구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 덮어놔야지 사람이 안 떨어지죠. 안 그러면 개구부 빠지죠. 맞다, 그죠? 투하 설비는 자재를 던지지 않도록 내려보내는 슈트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낙하비례입니다.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 낙하비례 방지죠. 안전 난간 추락을 방지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정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합니다.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인화성이 없는 점토나 모래 등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씁니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하는 거. 그죠? 안 되죠. 그죠?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한다. 30m 떨어져서 도통 시험 맞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3번 볼게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서 단시간 안에 융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가 아니라 직접 접촉시켜서는 아니 된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읽어봤네요. 틀린 건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9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락방호망은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수평이고요.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12%. 이 망이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충격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죠?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답은 2번이 되고요. 내밀어 설치할 때는 건축물로부터 3m 내밀어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망을 설치했다면 그 밑에 망은 얼마마다 10m 이내마다 1개소를 설치한다. 그죠?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여기 안 나오던 게 또 나오니까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중량물 취급은 무거운 물체를 취급하잖아요. 일단 높은 데서 떨어지는 추락, 물건을 떨어뜨려서 맞는 낙하,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물건 때문에 이게 벽 같은 게 넘어지죠. 전도. 건물이 완전히 넘어지는 건 붕괴.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붕괴되거나 붕괴되는데 깔리는 게 협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락, 낙하, 전도, 붕괴, 협착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죠? 위험물 누출 위험 해당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번으로 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 거푸집에 작용하는 연지 가중은 수직 방향의 하중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츠갑은 뭐냐면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가 흘러가려고 벽을 미는 힘이죠. 이건 수직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자, 굉장히 자주 필기에 단골로 나오죠. 별표 2개 붙입니다. 추락제 방호용 방망의 신품이고요. 인장 강도는 얼마 이상 돼야 합니까? 했는데 매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10cm다. 그죠?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240입니다. 매듭은 200. 매듭을 지어놨기 때문에 매듭이 강도가 좀 더 약해도 된다 그랬죠. 5cm 매듭은 110이죠. 그죠? 240, 200, 110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현재는 240,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의 폐기시 강도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94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 56억 원입니다. 교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일반건설공사 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대상액이 56억 원이니까요.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잖아요. 자, 안전관리비 계상할 때 대상액이 아예 작거나 큰 공사 그랬죠.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는 대상액에다가 법에서 정해진 비율을 곱해줍니다. 어중간한 공사입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대상액에다가 비율을 곱하고요. 기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죠? 현재는 일반건설공사 갑이고요. 50억 원 이상이니까 비율은 1.97%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안전관리비는 좀 전에 대상액이 56억 원이다 라고 했죠. 56억 원 곱하기 비율 해주시면 되죠. 그죠?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기상 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에 그 비계에서 다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부터 점검하자 했는가? 면 첫 번째 비계부터 튼튼한가? 그죠? 비계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계를 연결했는 부분이나 접속부에서 풀림이 없는가? 비계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할 때 썼던 재료죠.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이나 부식 상태. 이렇게 비계가 튼튼한가 확인했잖아요. 비계에 발판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발판입니다. 그죠? 발판 재료 손상이나 부착 상태를 봅니다. 발판까지 튼튼하다면 거기다 안전 난간, 손잡이를 본다. 그죠? 손잡이가 탈락되지 않았나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기둥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전체 비계 기둥이 침하되거나 변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가 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로프를 부착했을 때 이 매달았는 장치가 흔들리지 않는가 체크했습니다. 자, 3번의 격벽하고는 무관하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번 넘어갈게요. 실기에 단골로 최근 들어 굉장히 잘 나오죠. 타워 크레인 자꾸만 사고가 나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풍 시에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아직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설치하거나 수리 점검으로 일부를 풀거나 해체하는 중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가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은요. 바람이 제일 작게 불 때입니다. 10m죠. 그죠?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15m가 넘어가면 일하지 마라. 운전 작업을 중지합니다. 30m가 넘어가면 옥외에 있는 주행 크레인은 넘어지지 않게 이탈 방지를 하고요. 자, 또는 바람이 30m가 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다음에는 옥외에 있는 양중기는 각 부위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을 점검합니다. 바람이 초당 35m가 넘게 되면 붕괴되지 않게 붕괴 방지 조치를 하라.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7번도 별표 2개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요. 발판과 벽 사이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사다리식 통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발판하고요. 요 벽하고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시기까지 중요하니까요.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개착식 굴착공사에서 버팀보 공법을 적용하여 굴착할 때 집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측 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일반 땅을 팔 때 계측 장치가 아닌 겁니다. 그죠? 지하 수위를 측정하는 지하 수위계, 경사를 알아보는 경사계, 그 다음에 변형률계 이런 거 좋은데요. 록볼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터널을 굴착할 때요. 바위가 굴러 떨어지지 않게 볼트로 체결하는 거죠. 록볼트 응력계는 터널 굴착 공사에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4번 되겠습니다. 다음 99번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할 때 준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자,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2개분 이상을 이어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1번이네요. 동바리 상하 고정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 유지하는 거 좋고요. 자, 그 다음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합니다.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물을 쓰는 거 좋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할 때는 3개분 이상을 이어서 사용해서 아니 된다. 그럼 아까 이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파이프 서포트는 최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한다가 아니라 2개분이 아니라 3개분 이상을 이어서 사용해서 안 된다죠. 다시 말하면 2개까지만 이어서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뒷부분 표현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로 고정을 합니다.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푸집 조립 시에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비계나 기타 공작물과 직접 연결한다. 그죠? 이 거푸집하고 비계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났네요. 거푸집 조립 시에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비계나 기타 공작물하고 직접 연결한다라고 했는데요. 거푸집 조립할 때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건 필요한데요. 그래서 거푸집끼리 연결이 잘 되도록 접속부나 교차부를 클램프, 볼트, 철물로 연결하지 이거를 직접 공작물에 연결한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죠? 직접 연결한다. 이게 틀렸네요. 거푸집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시멘트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거 좋고요. 거푸집은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해체가 쉽게 가능하도록 박리재, 잘 떨어지는 재료를 쓰고요. 측압, 콘크리트가 흘러가려고 벽을 밀잖아요. 측압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는 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이거는 파란색 별표에서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문제 풀면서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